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부동산 닥터입니다. 새로운 매수인이 세입자에게 실거주 예정임을 통보했으며 세입자가 이사갈 것이라고 믿고 부동산을 매수했어도 세입자가 소유권이 변경되기 전의 소유자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했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된다는 주택갱신 청구 관련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1년이 지나고 있어 계약갱신 청구권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해석에 있어 여전히 난해한 것도 사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취지는 분명 선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의 권리도 존중되는 균형 잡힌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당초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불신만 조장하고 결국 분쟁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관련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없기 때문에 법적 분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1심이나 2심 법원의 판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와 쟁점이 되는 법조문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향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 유사한 다툼에서 판결의 향방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갱신 요구 관련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해결 방안은 없는 것인지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관련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입니다. 매수인 A 부부는 매도인 B와 2019년 4월 15일부터 21년 4월 14일까지 2년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C가 거주 중인 강남구 일원동 소재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13억 5천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갱신 요구권 시행 전인 2020년 7월 5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년 10월 30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 사이에 2020년 10월 5일 임차인은 매도인에게 2년 계약기간 갱신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매도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는 문자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후 매도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인 2020년 10월 15일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다시 2020년 10월 16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을 요구하였고 매수인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유로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소유권 이전기를 마친 매수인은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은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인 2020년 10월 5일부터 기존 임차인에게 임차 기간 연장을 요구한 만큼 퇴거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고 매수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1년 4월 14일이 도래하면 아파트를 명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결 내용이 달랐습니다. 먼저 1심 판결 내용을 보겠습니다. 1심 판결은 매수인 A를 사실상의 임대인으로 보고 만약 매수인 A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매도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약갱신 요구제도가 도입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던 매수인이 계약갱신 요구권 신설 전에 먼저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형평에 반한다라고 판시하면서 매도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한 것은 제6조 3 제1항 9호 중 임대인이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 사유를 그 밖에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매수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주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판결을 달리했습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할 당시 임대인만을 기준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하면서 임차인은 등기 완료 이전에 매도인에게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고 당시 임대인에게 6조 3 제1항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바 적법하게 갱신되었다고 봐야 한다며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관련 대법원 판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에 의하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 승계하고 양수인이 임대인으로서의 지위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소유권 이전과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이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는 것으로 주임법 제3조 4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법조문의 대법원의 해석입니다. 물론 임차인의 이의 제기에 따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가 반드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영상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변론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임대인 지위 승계 시기를 매매 계약 체결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봐야 할지가 법리적인 쟁점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임대인의 지위 승계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요지를 정리하면 실거주 이유로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은 당시 집주인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새로운 매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전 소유자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다면 새로운 매수인은 이를 받아들여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계약갱신 요구 관련 최근 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도 앞서 살펴본 2심 판결과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소유자 A씨는 세입자 B씨와 2년간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A씨는 매수인 C와 임대차 3법 시행 전인 2020년 7월 28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을 받았으며 매수인은 전 소유자 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입자에게 실거주할 예정이라고 알렸고 이에 대해 세입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수인은 2020년 11월 3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던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를 요청하였으나 세입자는 돌연 2020년 10월 27일에 전 소유자에게 문자로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며 이사를 거부하였고 매수인은 이에 명도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주택 임차인은 이류에 한하여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특별한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갱신 효과는 발생한다고 봄이 합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기간 도중에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라며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례 역시 변수가 된 것은 등기 시점입니다.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마쳤다면 매수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사실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 계약일과 잔금일의 간격이 상당히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거주는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살고 있는 세입자가 기간 만료 후 당연히 이사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매수인이나 집을 비워주고 싶어도 급등한 전세 가격으로
이사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 모두가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작금의 현실이 누구의 잘못이란 말입니까? 혹자는 매도인 및 매수인이 임차인과 조금이나마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통상 신규 취득하는 주택의 잔금은 이전 주택을 팔고 그 잔금과 은행 융자금을 더해 치르고 있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또한 매매계약 후 새롭게 시행된 법률로 인해 아직 시행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법으로 인해 매수인의 권리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법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인지. 영상 첫머리에서도 언급했지만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법적 분쟁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나마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매매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서 꼭 서면으로 남겨둔다면 혹시 모를 임차인의 단순 변심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 요구 관련 조문을 살펴보고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확실하게 인지해서 불필요한 소모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차선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구독자 수 떨어진다고 아빠 제발 지루하고 복잡한 얘기 대신 재밌고 쉬운 걸로 좀 해보라고 했는데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규정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듯합니다. 이런 심각한 고민을 헤아량하시어 제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관련 조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계약갱신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 법조문도 오사지게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겠다는 묵시적 갱신 관련 규정입니다. 언뜻 보면 이 조문은 임차인을 위한 조문 같지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임대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다음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관련 조문입니다.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이 말의 의미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각호의 내용 중 실무에서 가장 필요한 조문 두 조문만 발췌를 했고요. 기타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해당 관련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의 차임액이란 연체 횟수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차임 100만 원에 임차인이 있다면 200만 원이 되도록 연체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50만 원씩 3번을 연체했다고 해도 200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체라고 보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기서 연체한 사실이란 너 딱 걸렸어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신청할 당시에 반드시 연체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 기간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이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임대인은 정당하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임대인에는 임대인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의 자녀나 부모님을 포함합니다. 다만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1회 한해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만일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서 2년을 거주하고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다시 2년을 추가로 거주해서 4년이 거주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6년까지 거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게 되면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 특약란에 본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갱신되는 계약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행사 기한을 살펴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규정은 2020년 6월 9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본초문은 2020년 6월 9일 개정되어 6개월 후인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2020년 12월 10일 전에 체결한 계약은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로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해당 조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6조 3 사항에 보면 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해서는 6조의 2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조의 2를 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 기간 내에 계약 해지 통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 갱신된 임대차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편면적 강경적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긴 합니다만 어찌 보면 참 불합리한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잘 알고 챙겨서 부디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